11월부터 청약이 조금 바뀌거든. 그래서 이게 바뀐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. 일단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이 최대 금액 인정이 되는 게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거지. 그게 왜 제일 큰 거냐면 한 달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에 넣던 사람들은 만약에 한 12, 3년을 떠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0만원씩 12, 3년 만에 12, 3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을 25만원씩 넣으면 5년 만에 모아진다는 거야.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원래 넣는 그 10만원이 있는데 그걸 25만원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10만원을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10만원을 넣으면 13년 만에 모이는 돈이 나중에 넣는 사람들이 5년만 넣으면은 내 돈을 따라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. 이걸 해지할까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. 근데 해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일단은 해지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지금까지 넣어왔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없앤다?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. 일단 해지하는 건 배제를 하자는 거지. 왜 청약 통장의 그 최대치를 10만원이었을 때 그걸 왜 최대치를 꼭 맞춰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. 이 최대치를 맞추는 이유는 공공분양을 하기 위해서야. 공공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민영은 일반 회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. 생각보다 공공분양이 금액이 저렴하게 나오는 상황이 많아. 근데 이 공공분양을 하기 위해서 최대치를 넣는 거야.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액을 해야 하겠지. 근데 우리처럼 민영을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할 건데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바뀐 이후에 증액을 하면 되는 거고 공공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. 이 조건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거든.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. 그러니까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상황도 그렇고 이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하는 이야기랑 비슷해. 사람마다 다 달라. 뭔가 소득 연봉이 7천이 넘는 사람은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그러니까 모든 게 자신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지 딱 이게 정답 이렇게 되는 건 없거든.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이대가 저희랑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조금 아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꽤 있으시더라고. 그럼 이제 아이들에 대한 청약 통장들도 만드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.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놨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2년 기간을 인정을 해줬어. 그래서 월 10만원씩 넣었을 경우에 240만원까지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 걸 누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거든. 근데 이게 3월달인가 그랬을 거야. 3월달에 5년으로 늘어났어. 그러면서 600만원을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. 그러면 만 14세부터 청약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 준비한 친구들보다 그 앞에 그 기간을 인정을 받아. 혹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만 14세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. 그러면 만 14세 때 하면은 만 19세가 됐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건 맞는 거네? 그치? 그 기간을 인정을 받으니까. 청약 기간에 대한 만점이 17점이 만점이고 이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거든? 근데 만약에 만 14세부터 이걸 인정을 받았다면 29세면 만점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만 14세부터 25만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야?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까지는 10만원으로 600만원만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.
그러니까 만 19세 안 됐는데 만약에 애가 2명이고 3명이면 금액이 그걸 다 넣어줘야 되면 너무 커지잖아. 그치. 너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겠지. 그러면. 저희 같은 경우도 두 아이가 전부 다 청약통장이 있거든요. 저희는 10만 원씩 꾸준히 넣고 있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,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거든. 만 14세가 안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. 근데 우리도 원래 처음에 할 때는 2년 인정이었잖아. 근데 우리는 만 14세부터 넣었단 말이야. 언젠가는 만 14세가 될 거다라는 걸 안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 뿐이야. 어떤 투자든 어떤 방식이든 그냥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 적용이 돼버린 거잖아.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거지만 이 운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얹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리고 월 1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기도 크지만 요거를 1년으로 좀 생각을 하면 1년에 120만 원이잖아. 1인당. 생각보다 빼놓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거든.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이른 나이더라도 나는 미리 넣어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. 요번에 요게 갱신되면서 이자를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고.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적금을 붓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 금리나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. 그때 이제 나중에 선물 준다 생각하자고 해서 만든 거잖아. 선물, 이제 나중에 얘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거야. 저희도 굉장히 어렸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었었다가 집을 한번 하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만 17세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없앴었어요. 그런데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나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갈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저희 큰아이 만 14세부터 다시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. 너무 장기간 끌고 가는 거니 이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꾸준히 모으고 정말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셨을 때 그 돈 말고 다른 돈을 투자에다 넣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처럼 운이 좋게 또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났는데 만 12세가 될 수도 있잖아. 그럼 훨씬 괜찮은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우리가 청약통장 되게 많은데 다 이제 개인마다 다 있잖아. 저는 저도 청약통장이 있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다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집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25만 원 인정인데 그거를 다 25만 원을 늘 필요가 있을까? 자, 예전에는 요 부금통장이랑 이 예금통장을 바꿔주는 대신 기간 인정이 없이 새로 시작을 했거든.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내가 넣었던 그 기간을 다 인정을 해준대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민영만 하는 거니까 되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. 공공분야의 경우만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자의 차이 때문에 하겠다. 그러면 바꿔도 괜찮지만 뭐 크게 의미가 크진 않아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와이프 건데 와이프의 경우는 10만 원씩 꾸준히 넣다가 서울 경기에 알맞는 그 금액이 됐을 때 그만둬도 돼. 그렇기 때문에 굳이 25만 원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저 자기는 좀 고민 더 해봐야 돼? 나 같은 경우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선택인 것 같아. 이건 바꿔볼까? 한번 바꾸면서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좀 물어볼까? 근데 시간을 내야 되니까 혹시 제가 제 청약통장을 이걸로 바꾼다면 여러분 궁금하신 거를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
제가 은행에 가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. 그러면 정확한 대답을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궁금하실 거 아니야. 니네는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? 우리는 청약통장을 왜 다 가지고 있을까? 되게 궁금하실 수 있어. 아까도 얘기했잖아. 되게 금리도 상관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. 이거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. 여러분들도 조금, 이것도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. 청약이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. 그지? 너무 어려워. 그리고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청약이 어려워진 거야. 근데 이거를 한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. 제가 갖고 있는 예금 통장이 한번 쓰여졌던 통장이거든요. 근데 제가 취소를 한 통장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건데, 그때는 골라서 넣었어. 골라서. 10년 전인가, 그게? 그치? 훨씬 좀 전에는 15년 전. 자, 투자라는 거와 뭐 이런 부분들이 자산이 움직이는 거에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단 말이야. 지금은 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. 그리고 청약이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존재한단 말이야.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. 쉬운 거니까. 근데 이게 이전처럼 집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양이라는 부분에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시기도 있거든. 맞아. 그때는 그랬어. 저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언젠가 쓰여질 수 있는 시간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정말 이 통장을 가지고 가서 싼 가격에 단 통장만 있다는 조건 하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는다. 이거 진짜 개꿀팁이거든요. 안 올 수도 있지. 안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올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쉬우면 쉬울수록 그 투자에 대한 사이클의 기간은 좀 길어요. 생각보다.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좀 짧은 거고, 이게 어렵기 때문에. 근데 청약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투자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내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이클이 좀 많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면 제가 놓쳤던 그 10몇 년 전에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그 사이클에 왔을 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. 그 청약 통장을 언젠가는 쓰겠다는 생각에. 그걸 못 쓰면, 내 생애에 못 쓰면 우리 아이한테 주면 되는 거고, 이거는 좋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는 아이한테 줄 수 있거든. 청약 통장. 몇 년 전에 가슴이 좀 아팠지.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야. 이게 되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.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지. 그러면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잡을 수 있다는 거지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.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할까? 오늘 여기까지. 안녕.